오늘 배울 파트는 수투의 꽃, 미분계수와 도함수. 정말로 미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분 파트고 쉽게 말하면 앞에 파트는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미분 파트고. 처음에 배우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친구를 배웁니다. 평균 변화율은 너네가 실제로 배운 적이 있는 파트고요. 배운 거 기억나지? 평균 기억. 안 나지? 안 나는 게 정상이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거든. 네. 얘 누구냐면 얘 기울기야. 아, 기울기는 뭐 보내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 기울.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기억 안 나요? 기울기는 기억이 나는데 저 증가요. 그래서 우리 1차 함수 할 때 배웠다고. 1차 함수 뭐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 구해라. 요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이래. 요점은 0,5래. 그럼 x 증가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증가했지. 네.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했거든. 분해.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5 빼기 0. 마찬가지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게 기울기였어. 네.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표현들이 많지. 뭐 첫 번째 x 증가량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식으로는 x2-x1 이렇게 배웠었거든. 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x 증분이라고 불러요. y 증분. 실제로 증분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 앞으로는 계속 뭐라 부르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배운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신기하게 보이는 친구긴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배우는 친구들이다 라는 얘기지. 네. 그런데 이렇게 1차 함수처럼 예쁘게 가는 친구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가는 친구네. 이보다 더 격하게 가고 싶은데 나는 별로 안 격하네. 뭐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다 치자. 네. 그럼 실제로 요점이랑 요점 기울기만 따지면 요렇게 요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기울기잖아. 네. 맞지?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야. 어느 점부터 점까지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요 친구의 기울기. 요게 요 평균 변화율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 보면은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기울기 구하세요 라는 얘기고, 밑에 예를 들어서 7번 한번 볼까? 7번인데 fx가 뭐래 불러봐. x 세제곱 플러스 7번인데 x 세제곱이야? 네.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평균 변화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온 거야. 뭐 마이너스 3, 뭐랑 0, 뭐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y 값은 여기 넣어보면 나오잖아. 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1이지, 그지? 네. 또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두 점이 나왔지? 네. 그래서 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주면 되지. 얘는 지금 얼마 커진 거야? 3 커진 거지, 그지? 이거를 뭐 수식으로 얘기하면 x2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식에 집착을 하지 말고 그 수식이 무슨 내용인지 보라는 얘기다. 이해가? 네. 맨날 x2 마이너스 x1 이럴 필요가 있어. 얼마 커졌는지 보면 알잖아. 네. 얘는 지금 얼마 커진 거야? 얘도 마찬가지. 30. y2 마이너스 y1. 그럼 맞아.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기울기라는 거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다. 간단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을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델타 x분의 델타 y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그냥. 그지? 네.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건 뭔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새로 배웁니다. 이 내용은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워. 나중 되면은 그냥 수식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해서 애들이 보통 쓰기는 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아니면 수식 계산 따로 내용 따로 이렇게 놓으니까 가능하면은 좀 집중해서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요전부터 요전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요전부터 요전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었을 때가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는 요 점에서 이 기울기를 알고 싶어. 를 사용할 때 쓰는 게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순간 변화율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 네.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거기 나오는 미분 계수고요. 또 똑같은 말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좀 과격하게 그리고 싶은데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을 본다 치자. 그럼 요 두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점을 지나는 요 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근데 어떤 그래프랑 한 점에서만 만나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그러지? 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 기울기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요 20번 제목처럼 미분 계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점에서 기울기란 말이야. 요 점에서 기울기인 거야, 말하자면. 네. 그러면 한 점에서 기울기니까 x 증가량이라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게 결국 순간 변화율이다. 대체 뭐 0으로 갈 때. 네.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기타 등등 못생긴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봅시다. 자, 물어볼 때 굉장히 종류를 여러 가지 묻거든? 여기 보면 알겠지만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묻기도 하고 이처럼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지금 이 책에서는 순간 변화율 표현 자체가 안 나오고 있거든 지금. 다른 책에는 보면 이제 거기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하기도 해.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거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본은 뭐냐면 기울기 구조가 근본인데 기울기 구조 특성상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x 증가량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점이 한 개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이 근본을 일단 탐구를 해야 돼. 뭐 거기서 나왔던 거 델타 x라는 거는 결국 x2-x1 분의 y2-y1이라는 얘기지. 네. 결국 얘랑 생긴 게 달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지금 요 그림에 보면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찬가지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해.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표현인데 실제로 나중에 너네가 볼 때는
델타 x라고 안 보고 h라고 많이 봐요. 근데 이 h가 델타 x랑 똑같은 뜻이다, 알겠지? 네. 요런 구조로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보는 식인데 저 식도 별 다른 건 없어. 또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점이랑 이 점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야.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 기울기지. 근데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근데 기울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란 말이야. 델타 x라는 거는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x2-x1 분의 y2-y1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네. 근데 이때 이 델타 x라는 건 결국 x의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이 x2라는 거는 x1 플러스 델타 x다. 맞나요? 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y 값이라는 거는 결국 이 x 값을 넣는 거지. 맞죠? 네. 결국 얘는 fx1이란 얘기고 얘는 fx1 플러스 델타 x라는 얘기지. 이런 못생긴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걸 빼면 누구만 남겠어? 델타 x만 남는 거지.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뺀다 라는 구조예요. 그리고 요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 점 x 값을 a로 두자. 그럼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겠지. 네. 이러면 똑같이 여기서 이걸 빼면 델타 x만 남고 분모는 그리고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본 식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식 구조가 뭐 신기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야. x를 주는 거라는 거는 y 주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 분의 지금 a 값이 얼마야? A 것이. 어디에서 미분계수 구하고 있어? 그거는 2차 함수 할 때 a 2a 말이야. 2a x는 1에서 미분계수 구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요게 미분계수의 기본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는 저기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f식에다가 맞나?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2 곱하기 1 플러스 델타 x 제곱 플러스 1이제 됐나? 빼기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됐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식 푸는 과정이랑 동일하게 푸시면 됩니다. 2 요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제곱 나오잖아. 그러니까 2를 곱하면 2 더하기 4 델타 x 플러스 2 델타 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4 됐나? 네. 식이 이렇게 길고 복잡해지니까 식 쓰는 연습을 잘하라 그랬던 거야. 4 델타 x 그 다음에 없어졌지? 이러면 델타 x 제로로 갈 때 그럼 이게 무슨 꼴이 된 거야? 2000. 0분의 0 꼴이 됐지. 소텔에서 배운 걸 쓰세요. 소텔에서 배운 거. 0분의 0 꼴은 항상 풀 때 보면은 됐지? 네. 그럼 이제 1차 함수니까 넣으면 되겠지. 이러면 이 친구가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고 순간 변화율이고 네. x 1에서 보통 접선의 기울기 물어볼 때는 1이라고 표현 안 하고 1, 여기 1 넣으면 3이잖아.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인 거지. 가 미분계수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대단히 없습니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도 배우지만 요 미분계수가 요상하게 생겼을 때 미분계수식이 요상하게 생겼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게 뒤에 21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기본적인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식이라고 했어. 맞지? 네. 근데 이상하게 못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게 개념 21번이에요. 19번 같은 경우는 저 친구랑 좀 다르게 생겼어. 일단은 h를 쓰기 시작했지 벌써. 네. 맞지? h가 돼 있어도 똑같아요. 이 h가 델타 x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보다시피 이 친구, 응? 네. 이 친구, 이거 좀 치사한데. 에이 진짜 좀 치사하네. 자, 다시 중간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도함수라는 데 가면은 뒷파트 가면은 배우는 개념이 여기서 벌써 넣어서 문제 풀려고 그러거든. 네. 이거는 좀 치사하네. 자, 델타 x 대신 h 쓸 수도 있다 그랬지.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f 프라임 a라는 친구야. 여기 프라임의 문제는 뒤에 가면 배울 거야. 네. 이게 나중에 도함수라고 부르는 친구거든. 그래서 이 친구 f 프라임 a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 f 프라임 a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라고 되어 있잖아. 요거를 먼저 지금 배우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임을 만들려면 요거랑 똑같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얘가 0으로 가야 돼. 얘는 지금 얘랑 다르지? 네. 얘는 h인데 3h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3이라는 친구를 3분의 1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는 리미트 할 때 배웠지. 네. 요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프라임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3분의 1 f 프라임 a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배우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활용하면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한 개 더 보여주면은 28번 문제고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3f3-2h-f3 이렇게 돼 있거든? 맞나? 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 숫자는 지금 똑같지? 네. 얘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h잖아. 네. 원래는 플러스여야 되잖아. 그 다시 말하면 이 분모가 마이너스 2h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f 프라임 a가 된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h분의 f3-2h-f3 이렇게 만들어줘야 얘가 프라임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원래식이랑 똑같아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이거 들어가면 4분의 되지 않아? 얼마? 마이너스 2를 해줘야 약분해서 없어지고 원래식이랑 똑같아진다. 항상 식 변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 요거는 나중에 아니 옛날에 배웠던 식들도 사실 다 이렇게 변형하는데 이거 그것도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f'3이 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f'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30번.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플러스 2h 얘도 마찬가지. 원래는 뒤쪽에는 h가 없잖아.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친구도 이렇게 생겨야 프라임 될 거고 뒤에 친구도 이렇게 생겨야 될 거야. 물론 분모가 2h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 친구랑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었지.
이렇게 써보면 새로 생긴 마이너스 물론 h분의지 h분의 마이너스 f3이랑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뒷부분은 플러스 h분의 f3 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이 식이랑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만약에 달라진 게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달라진 거 없이 나와요. 그래도 한번 네가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h로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2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2h 만들어도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뭐야? f'3인 거고 뒷부분은 2f'3 맞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겠지? 요게 이제 정석풀이법이야. 30번에서는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정석풀이법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 다음에 변칙풀이법. 나중에는 항상 변칙으로 풉니다. 알겠지? 여기에서 이걸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H. h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거 뺏는 거를 분모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러면 뒷부분은 프라임이 되고 똑같이 나오는 거. 바로 풀 수가 있다. 단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같을 때 얘기겠지. 네. 맞지? 이런 식으로 요 프라임을 또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연습을 하는 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식이 한 개 더 나옵니다. 뭐냐면 얘도 사실 똑같은 식이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는 식이 나와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쳤을 때 요만큼 여기를 a, fa라고 두고 여기를 x, fx라고 두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 평균 변화율이 기울길 거고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얼마인 거야? x-a인 거잖아. 네. 맞지? 그래서 요 x 값이 여기를 원래 원칙적으로 개념은 이래. 요 점이 점점 요 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 a에 가까워지는 거지. 여기 h가 제로로 갔던 이유도 그거야. 요 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a, fa고 여기는 a 플러스 a, f, a 플러스 h일 거 아니야. 네. 요만큼이 h겠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요 점이 점점 여기 가까워지면은 요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h가 제로로 갔던 거지. 요 간격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이 식이랑 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친구도 만들 수 있어라. 어떻게 해? 35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3분의 fx-f1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참고로 f'1이 3이래. 라고 돼 있으면 얘도 요 모양이 돼야 돼. 그럼 분모가 원래 얼마여야 되는 거야? 1? 무슨 1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X 마이너스. 맞지? 그럼 이거 잘 보면은 3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리고 리미트 특성상 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맞나요? 네. 이러면 이 친구가 f'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겠지. 아 그래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아무래도 생판 처음 보는 시기인데다가 꼬불랑한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너네는 숫자 아닌 글씨 나오면 멀미하지. 또 마찬가지 x가 1로 가고 있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a 값이 1이란 얘기야. 네. 그리고 분모 일단 인수분해 되겠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지. 네.
그럼 앞에 리미트에서 배웠지만은 이렇게 뜯어줄 수가 있지. 네. 아무 때나 뜯어주는 게 아니야. 둘 다 극한값 있을 때만 뜯어주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넣어주면은 그렇죠? 네. 이런 거 배우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약간 외워서 일단 문제를 먼저 푼다는 네. 마음으로 먼저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나중에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미분계수식은 이거랑 이거다. 네. 그리고 미분계수랑 순간면회율이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신기하게 생겼어도 이 친구 모양으로 바꿔주는 연습까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개념 22번 미분 반응성과 연속성은 일단은 보류입니다. 네. 알겠지? 일단은 보류고요. 마찬가지 여기 뒤에 문제에서도 미분 반응성에 대한 유형 26번, 유형 27번 저거 두 개는 일단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죠? 자, 지금 일단 오늘 배운 것부터 A 스텝 빨간 번호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내용인지.